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그로스 해킹이라는 주제를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그 페이스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진행했던 과제를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 그로스 해킹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큰 그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다룬 그로스 해킹이라는 것도 크게는 마케팅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의 시작은 결국 고객이에요. 고객이라고 한다면 고객이 뭘 이해해야 되냐? 고객을 공감해야 되고요. 공감하는 요소는 고객의 불편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케팅을 잘하려면 고객 입장이 돼보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케팅을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어떤 문제, 페인 포인트를 느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마케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제품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메인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스마트폰 같은 걸 썼으면 좋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대신 그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예를 비즈니스 마켓 사이즈로 추정해 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장님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쓰게 한다면 의미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마켓 사이즈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으로서 이건 실제 있는 케이스예요. 닷이라고 하는 점자 시계라고 하는 게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쓰게 했고요. 지금 마켓 사이즈는 어마어마한 마켓을 지금은 찾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품을 잘 만드는 것 자체가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마케팅의 시작이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는 우리 제품을 고객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신현상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카드뉴스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설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동부각 같은 그 회사나 갖고 있는 서비스를 고객한테는 어떻게 소구시킬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메시지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걸 다른 말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치를 재현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고객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신문들이 있고요. 신문들 밑에 이런 광고가 대표적인 마케팅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만든다. 이 신문을 보는 오디언스가 이 메시지를 보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신문이란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뿌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매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채널, 미디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매체가 전통 매체와 디지털 매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전통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녀석은 마케팅에서 채널을 바라보는 관점에 불과합니다. 보면 마케팅은 고객, 제품, 서비스, 메시지와 채널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운영할 때 이 채널이 전통 채널에다 이 메시지를 뿌리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통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통 마케팅은 크게 ATL과 BTL로 구분되고요. 이 ATL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버브 더 라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녀석은 4대 매체, TV, 신문, 라디오, 잡지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 ATL 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BTL 마케팅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업 같은 걸 진행할 때, 앞에 배너 광고 같은 거 붙어 있는 것들 되게 많이 보이시죠? 그런 것들, 팜플렛, 그런 것들이 다 BT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 앞에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앞에서도 무슨 전철 앞에 그런 BTL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BTL이고요. 크게는 ATL과 BTL을 묶어서 전통 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디지털 마케팅은 유저가 있을 만한, 유저가 매체를 소비하는 채널이 디지털 채널이라는 걸 가정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뿌리는 행위들을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통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은 큰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 녀석은 성과 곡선 과정에서는 전통 마케팅은 비용 대비 도달이라고 하는, 이 X축이 비용축이고요. Y축이 성과축이에요. 성과는 주로 도달을 많이 의미하고요. 도달이라는 관점에서 전통 마케팅은 이런 성과 곡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성과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용 없는 노출은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요즘 6월 13일 날 보면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표적인 BTL 마케팅 뭘 하죠? 오늘부터 보면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팜플렛을 오늘 붙이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대자보식으로 붙이는 거 아시죠? 그게 대표적인 BTL이에요.
근데 그 BTL 하려면 돈 얼마나 들까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인쇄 비용. 그걸 전국, 예를 들어서 뭐 전국을 다 커버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고, 그걸 붙이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비용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보면 그 선거에서 이제 홍보하기 위한 후보자들 붙이는 마케팅을 설명드렸어요. 자, 효과 있을까요? 자, 효과 당연히 요즘 그거 보고 찍는 사람 더 없을 거예요. 저만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그걸 성과축으로 본다면 그 바닥을 기어가는 이런 성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할까요? 관행이니까 하는 거예요. 관행이니까 하는 거지, 이걸 성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디지털 마케팅은 뭐냐? 페이스북이나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걸 이용한 마케팅인데, 이 녀석은 자, 이 매체의 특성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런 성과 곡선이 가능합니다. 이런 성과 곡선은 어떤 의미죠? 적은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노출이나 도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과 곡선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로스 해킹이라는 기법으로 이런 걸 추구하는 마케팅 방법이 바로 그로스 해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자, 요걸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걸 진행하기 앞서 여러분 그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절차, 포지셔닝 분석하고, 만다라 차트 제작하고, 목표 고객 선정하고. 자, 목표 고객 선정하라고 하는 게 아까 저희 마케팅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소비자 문제, 그 사람이 느끼는 문제라든가 그 사람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목표 고객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목표 고객 선정한 다음에 보면 교수님 하는 그 과제가 제가 설명한 거랑 대부분 다 온라인이 됩니다. 목표 고객을 선정한 다음에 뭐라는 거죠? 가치 제한과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디벨롭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목표 고객이 여러분 나름대로 뭐 20대든 30대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런 게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선정이 돼 있을 거예요. 선정돼 있으면 그분들한테 소구하기 위한 가치들을 여러분이 설정을 할 거예요. 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달하자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녀석을 갖다 가치 제한했으면 이게 정말 그 가치를 전달하면 소비자들이 뭐 속된 말로 혹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행위가 일어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보면 그걸 갖다 데이터로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설 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자, 소비자를 타겟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고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치 제안을 광고 메시지로 만들어서 텍스트 광고가 됐든 이미지 광고가 됐든 카드 뉴스가 됐든 슬라이드형 광고가 됐든 그걸 만들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보면 페이스북 쪽에 광고하는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과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페이스북 계정은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띄우시고, 자, 지금 여러분이 띄우시는 브라우저는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광고 도구가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서비스가 더 많아질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신 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 계정에 한번 로그인 한번 해봐주세요. 자, 다 로그인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다 수업 들으셨겠지만 요약만 해드리고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는 이게 보면 여러분 그 페이스북 여러분 이제 서비스 화면일 거예요. 화면이면 여기가 어떤 게 광고판일까요? 광고판은 자, 요게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보면 여기 보면 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홈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나오는 이 화면, 이걸 뉴스피드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그냥 저희는 이제 마케터 입장이니까 이걸 그냥 광고판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광고판이 뭐냐? 유저가 홈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영역은 기존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고랑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기존 여러분 광고는 네이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라는 화면이나 배너 광고 같은 걸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 광고를 네이티브 광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이티브 광고라는 의미는 여기 보면 책 속 한 줄이라는 보면 페이지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건 광고일까요? 컨텐츠일까요? 이건 컨텐츠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올려서 저한테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마소 캠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마소 캠퍼스. 이건 광고일까요? 아니면 컨텐츠일까요? 광고고요. 스폰서드라는 게 붙으면 그게 광고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드가 붙은 것들은 광고고, 스폰서드가 안 붙은 건 뭐냐? 일반 유저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출되는데 페이스북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노출시키면 페이스북은 돈을 버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여러분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브랜드를 바로 페이지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급앗 같은 회사면 동급앗 페이지를 운영해야 될 거고, 삼성전자, 마소캠퍼스 그런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자,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역 화살표 클릭하시고 그 밑에 페이지 만들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찾으셨나요? 페이지 만들기. 그걸 클릭하시면 페이지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페이지는 크게 기업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커뮤니티냐, 그러니까 어떤 개인 영역이나 뭐 비즈니스 영역이냐 그걸 구분을 하고요.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의 시작하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이름은 자, 요 녀석 페이지 이름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브랜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급앗 같은 회사는 여기에 동급앗이라고 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학교는 여기서 한양대학교라고 만드실 거예요. 보면 실제로 한양대학교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테스트니까 전 그냥 뭐 2018-0601 전 마케팅 뭐 테스트 페이지 이런 걸로 만들게요. 지금 저는 네이밍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녀석은 여러분이 그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브랜드명을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예를 들어서 P&G 같은 걸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겠다면 SK2라는 이름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베리라고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는 편의상 그냥 에듀케이션,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편의상 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교육을 선택해야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항목이 안 나옵니다. 다른 거 선택하면 물어보는 게 많아서 입력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교육 선택하면 자, 계속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그냥 건너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하고요. 자, 2단계에서도 나오는 거 그냥 건너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광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광고는 여러분 이름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개인 계정을 로그했다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김진 그렇게 나오게 됐죠. 근데 그 이름으로 광고하는 건 좀 보면 수줍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브랜드명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정책적으로 개인이 하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적으로 개인이 하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하려면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떤 브랜드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런 걸 지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광고를 하면 어떤 이름으로 컨텐츠가 발행되냐,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 이 컨텐츠가 어떤 이름으로 지금 노출되는 거죠? 마소캠퍼스. 저게 이제 우리가 만든 페이지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만들었으면 광고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페이스북을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자, 이제 이걸 만들었으면 저희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 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케팅은 목적은 뭘까요? 자, 여기다가 게시물에다가 자, 보면 마케팅 테스트 콘텐츠 이런 식으로 한번 게시물을 한번 만들어서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마케팅 테스트 콘텐츠에서 게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마케팅 테스트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그 마케터가 이 콘텐츠를 게시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내가 타겟으로 하는 유저로 뉴스피드에 나오길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콘텐츠를 딱 올렸는데 자, 보면 제가 다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여러분 이름 이걸 갖다 프로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좌측 상단에 있는 여러분 이름을 클릭하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홈을 클릭하시면 자, 여기에 여러분 콘텐츠가 나오는데 이 뉴스피드가 광고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여러분 개인이에요. 여러분 개인이고요. 조금 전에 만든 페이지는 공적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지금 논리적으로 구분돼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적 공간에 올린 글이 내가 올린 글이잖아요. 내 뉴스피드에 콘텐츠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아무리 마케팅 메시지 올려도 효과가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마케팅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케팅 페이지. 저는 이게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클릭하면 곧바로 나올 거예요. 자, 나오면 여기서 이걸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면 좋아요라는 거 보이죠? 좋아요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딱 클릭하시면 자, 좋아요와 팔로잉 이게 바로 그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인으로서 이 공적 페이지를 구독 신청을 한 거예요. 잡지 구독하듯이 구독 신청이 바로 여기 보면 좋아요라는 용어가 되게 생소한데 이건 여러분 구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구독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홈을 클릭하니까 제 뉴스피드에 뭐가 나오죠? 마케팅 콘텐츠 테스트 콘텐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구독을 했으니까 구독한 내 페이지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지 마케팅 하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건 뭐죠? 그래서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연예, 라디오나 그런 거 보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내 그 페이지 영향력, 기업 페이지 브랜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도달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만든 테스트 페이지는 몇 명한테 노출될까요? 한 명, 여러분 한 명한테 노출되는 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갖고 어떤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마케팅 효과는 없겠죠. 그럴 때 이제 광고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한테 노출을 하려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페이스북한테 돈을 주고 돈을 받은 대신에 내가 원하는 고객한테 이렇게 노출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플랫폼을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를 같이 한번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 광고는 먼저 논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저희가 이걸 만들 거예요. 광고 캠페인이라는 걸 만들 거고요. 광고 캠페인은 뭘 설정하냐? 자, 보면 우리가 다루는 디지털 채널은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현실 세계를 모델링한 거예요. 현실 세계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떤 값을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갖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뭘 입력하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입하려면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되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입력해야 가입이라는 게 완료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11번가에서 물건을 산다면 뭘 해야 되죠? 신용카드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해줘야 물건 구매가 완료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면 어떤 거든 어떤 화면이든 원하는 정보 포맷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광고 캠페인에서 원하는 정보 포맷은 뭐냐면요. 광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광고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보면 내 콘텐츠를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도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 많이 도달하냐. 그게 목적이고요. 주로 그 녀석은 어웨어니스, 우리의 존재를 인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보면 어떤 제품을 비교해서 구매를 고려해두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행위를 갖다 완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컨버전 아니면 퍼처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는 이제 광고 집행할 때 도달을 갖고 진행을 할 거예요. 최대한 많이 도달할 거다라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도달을 목적으로 하면 누구에게 도달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광고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세트가 도달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 세트가 도달을 결정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밑에 이 광고 세트는 뭘 의미하냐면 20대 남성이냐 30대 여성이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자, 그게 뭐죠? 조금 전에 여러분 과제로 보면 타겟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 고객을 모델링하는 녀석이 바로 광고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 고객이 하나일 수도 있고 복수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광고 세트는 여러 개의 타겟 고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타겟 고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타겟 고객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고라는 게 나옵니다. 광고는 뭐죠? 이미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 그게 광고예요. 근데 광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광고를 집행할 때 자, 보면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20대 여성은 과연 빨간색 이미지에 반응할 거냐 파란색 이미지에 반응할 거냐. 자, 어떤 거에 반응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은 뭐 빨간 것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어떤지는 모르는 거죠.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럼 밑에 어떻게 하냐면 광고를 하나는 빨간 거 하나는 파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저가 더 인게이지먼트 더 높냐 반응이 더 높냐를 가지고 유저의
뭐 보면 뭐 선호도, 인게이지먼트를 내가 추정해내는 겁니다. 추정해내는 거고 이런 컨텐츠는 전부 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정에는 신용카드 빌링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보면 해외 쪽 도구에 여러분들이 입문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 페이스북 광고고 돈을 버는 게 페이스북이죠. 그럼 광고를 집행하는 도구는 당연히 페이스북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페이스북은 그걸 전부 다 오픈 API라는 걸로 개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 도구를 제3자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광고 도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애드 매니저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건 공짜예요. 당연히 페이스북이 제공하니까. 근데 밑에 있는 광고 도구 쿼이아라든가 에리익스프레소 이런 것들은 뭐냐? 페이스북 만든 게 아니에요. 별개의 회사예요. 별개의 회사인데 그러면 저런 것들을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요? 쟤네들은 저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광고를 집행하려면 페이스북 광고 도구는 공짜 도구니까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얘네들은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고객이 10만원, 20만원을 내기 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오픈 API를 조합을 해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편하게 만드는 광고를 제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 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집행할 수 있는 광고의 질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애드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광고를 집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광고를 만들려고 하면 자, 우리 페이스북에서 우측 상단의 역화살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광고 만들기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광고 만들기를 선택하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녀석은 자, 광고 화면 중에서 이게 1대1대1 구조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캠페인 밑에 광고 세트는 단일개, 광고 세트 단일개에 광고 하나. 그러니까 가설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포맷이에요. 근데 이걸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 자, 처음에 페이스북 광고 도구에 입문하는 사람한테 가장 직관적인 도구예요. 가장 핵심적인 3개 컴포넌트를 쉽게 설명시키는 도구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더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은 게 자, 마케팅 목표. 캠페인의 마케팅 목표가 뭐죠? 인지도.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저희가 뭐 보면 동영상이라든가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첫 번째 단계에는 자, 보면 이걸다가 마케팅에서 어웨어니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알아야 그 다음에 구매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가용을 타고 있는데 SUV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UV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 QM6가 있냐, 예를 들어 산타페 뭐 새로 나온 모델이 있냐,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뭐 보면 대기업들이 TV 광고를 때려야 되는 게 다 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웨어니스를 하면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자, 그러면 어웨어니스를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은 컨시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컨시더레이션은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웨어니스는 컨셉추얼한 어떤 정보를만 제공하고 컨시더레이션은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서 실제 구매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내가 원하는 실제 구매라든가 가입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보면 이 레벨로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아니라 우측 상단에 보면 간편 제작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 제작으로 전환하니까 자, 보면 화면 모드가 되게 복잡해졌는데 이 녀석은 이제 가설 실험이 가능한 UI U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자, 보면 자, 광고 캠페인 좀 보면 오늘 날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0601 광고 캠페인 2018 0601이고 요 녀석에 대한 목적은 저는 보면 여기 보면 뭐 도달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달. 자, 그러면 도달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도달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도달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자, 광고 세트는 제가 뭐라고 했죠? 타겟 오디언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광고 세트 1 타겟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세트 1 타겟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노출될 저희 페이지를 선택해야겠죠. 페이지는, 자,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만든 그냥 페이지를 선택해 주세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냥 페이지를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보면, 그러니까 광고 세트 1은 타겟은 실제 보면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페르소나를 그대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20대 여성이냐, 30대 여성이냐.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좋고요. 자, 보면 여러분들 이 보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화면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현재 저랑 똑같은 게 나오려면 도달을 선택해 주세요. 도달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은 자, 새로운 광고 만들기에서 이 녀석은 광고 1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광고 틀을 만드는 거예요. 광고 틀.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임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저장하고 나오는 건 이 보면 좌측 상단에 요 녀석을 선택해서 일단 없애보세요. 그냥 닫기 선택하시고 없애주시면 자, 이게 그냥 캠페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캠페인 화면이고 이 캠페인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녀석은 이게 캠페인이고 이게 광고 세트고 이게 광고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녀석은 광고 목적 설정, 요 녀석은 타겟 설정, 요 녀석은 광고 이미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다르고요. 지금 보면 캠페인이 좀 진하죠? 그럼 캠페인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캠페인에 체크를 하시고 자, 우측에 있는 이 화살표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화살표 선택하시면 조금 전 화면이 뜰 거예요. 조금 전 화면. 자, 그러면 여기서 캠페인의 세부 옵션을 내가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어떤 거든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 자, 여기서는 일단 한도 설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설정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100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마 원화로 나올 거예요. 원화로 나올 거여서 예를 들어서 한도 설정 10만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도 설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광고비 지출 규모를 제가 미리 제한을 거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광고비 한도 지출 안 하고 광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집행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주의하는 것들은 제 설명을 그대로 다 충실히 들어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분 그 모든 비용이 다 광고 비용 청구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광고를 그대로 지금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제가 모 학생 같은 경우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항의를 들었어요. 200만 원이 청구됐다고. 광고를 갖다 집행한 다음에 본인은 그냥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뭐 대충 하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200만 원이 청구됐는데 뭐 저한테 그걸 항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최대한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광고비 지출 안 하도록 제 행동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지출이 안 될 거고요. 이거 그냥 여러분이 대충 하시면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도 부분 설정하면 그럼 혹시 비용이 청구된다고 해도 최대 10만 원에서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 안 하면 이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거 안 봐줘요. 왜냐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 광고를 한 거고 돈을 한 거니까 이 금액은 언리미티드니까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나올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광고비 200만 원 줬는데 이거 안 하고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예산은 버디팅을 하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광고 한도를 갖다 설정을 했고요. 자, 그쪽에서 닫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자, 광고비 한도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엔 이번에는 이 체크를 유지한 상태에서 광고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세트로 가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광고 세트라는 게 나올 거예요.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우측 상단에 이 펜슬 모양을 선택하시면 광고 세트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그리고 가방 관심사. 자, 가방에 관심 있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광고 세트에서는 최대한 타겟 오디언스 네이밍을 그대로 교육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지금 여러분 가설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가설이 있으면 이런 데다 일단 가설을 모델링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자, 제가 보면 캠페인에는 예산을 설정했죠. 캠페인에 지금 100불이라고 예산을 설정했죠. 자, 그걸 갖다가 광고 세트마다 또 다른 예산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예산 설정하는 건 지금 1예산이죠. 1예산 5불이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5달러까지는 광고가 노출되다가 5달러가 넘으면 그날은 멈추는 거예요. 그날은 멈추고 다음날 다시 광고가 집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총예산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자, 총예산을 선택하면 총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총예산은 예를 들어 아까 100불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그냥 50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불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영화는 5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5만원 다 소진될 때까지는 광고는 집행하는데, 네, 이 타겟 오디언스한테는 그 광고가 5만원까지만 지출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타겟 오디언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만원 한도를 내가 이 사람한테는 2만원 쓰고, 이 사람한테 2만원 쓰고, 이 사람한테 2만원 쓸 거냐? 그런 예산을 광고, 그 캠페인에도 설정할 수 있고, 광고 세트에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총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에 따라 게재를 해서, 내가 만약에 노출되는 광고를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여기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만 노출하겠다. 이런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노출이 되겠죠. 예산 소진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따라서 실제 고객의 행태에 따라서 이런 시간대를 설정하는 게 광고 효율에는 꽤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일단은 이건 그냥 그 연속으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자, 밑에 보면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 자,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위치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죠. 자, 대한민국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최대 도달 범위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 요 녀석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2천만 명이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2천만 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페이스북이 이게 보면 서비스 기반의 매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노출 가능한 이 사람들은 연령대 이 사람은 2천만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미있는 게 제가 2주 전에 이 강의를 했을 때는 1,900만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100만 명 정도,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표시해주는 걸 100만 단위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이에 지금 페이스북 유저는 더 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제가 보면 강의 자료가 지금 4년 전 자료가 있는데 4년 전 자료 때는 제가 보니까 이게 1,600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한 100만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자, 이제 데모그래픽 타겟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저는 서울이라고 하면 입력을 해볼게요. 서울. 자, 서울이 선택되는 순간 이쪽 보면 우측 상단에 최대 도달 범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1,000만. 자, 그럼 페이스북을 쓰는 서울에서 쓰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000만 명이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걸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자, 부산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부산 추가하면, 자, 부산이 추가되니까 이 녀석은, 자, 부산에서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 몇만 명이라고 지금 추정될 수 있을까요? 200만 명. 자,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은 정보 격차가 이만큼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보면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쓰는데 부산에서는 200만 명 정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방 도시는 편차가 더 심하겠죠. 자, 보면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지역 타겟팅을 하면 되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여기서 06101이라고 입력하면 자, 이게 뭐죠? 06101 이런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우편번호입니다. 우편번호 타겟팅도 지원이 돼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우편번호 체계는 몇 자리였죠? 6자리였죠. 6자리에다 최근에 5자리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정부 정책 하는 것들에서 보면 다른 건 비판적이었는데 이 5자리로 바뀌는 건 전 되게 환영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는 페이스북 광고로 뭐까지 가능할까요? 자, 짜장면집이 페이스북 광고가 시작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려고 하는데 서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 못해요. 광고 효율 낭비가 심하겠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자기가 있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강남에서도 특정 예를 들어서 그 행당동이면 행당동에 있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한양대생이랑
그 광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현재 여기는 DB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조만간 이제 이 페이스북 광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6개짜리 우편번호 애들이 허용을 안 하는데 원래 5개짜리인데 우리도 바뀌었으니까 DB 업데이트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우편번호 타겟팅을 했어요. 우편번호 타겟팅을 하면 자, 이걸 노출하려고 하면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 위치에 모든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 위치를 여행 중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건 보면 빅데이터가 가장 기본인데요. 여러분이 페이스북 이용하면 다 스마트폰에 페이스북 앱 다 들어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순간 여기는 다 GPS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빅데이터의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스마트폰이 한 하루에 8시간 정도 미동도 없이 놓여있는 곳 어딜까요? 왜 집일까요? 주무실 때 여러분들 이거 안고 주무시는 사람 없으시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디다 놓고 주무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걸 갖다 3일 정도만 되면 그 로케이션은 집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위치가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이 한양대학교 학생이면 한양대 학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날마다 있는데 하루에 8시간 정도 특정 위치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위치에 있었던 것 회사라든가 이 위치로 식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 내일 이제 주말이니까 제주도 여행을 가요. 그럼 얘는 여행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타겟팅 옵션이 정말 정교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사는 사람을 선택했더니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죠? 100만 명이 없어졌죠. 그 얘기는 뭐죠? 경기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이제 타겟팅을 할 겁니다. 연령 타겟팅. 저희는 20대에서 29세까지를 타겟으로 할 거고요. 자, 20에서 29세까지를 타겟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성별은 여성을 타겟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데모그래픽 타겟이죠. 자, 그러면 20대의 여성이 지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20만 명. 22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언어를, 자, 한국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언어를 굳이 한국어를 입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럼 한국어를 입력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입력하니까, 자, 이 녀석은 최대 도달 범위가 어떻게 되죠? 20만 명이 사라졌죠.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보면 이제 한국도 글로벌해지고 있어요. 이미 보면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 외국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한양대학교 9학번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외국 사람은 한 명 있었어요. 대만 분 한 분만 있었고요. 그 외에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제가 학교 다시 온 다음에 20년 넘게 만에 온데 깜짝 놀랐어요. 이쪽은 정말 글로벌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수치로 반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어, 여러분이 타겟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국어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을 타겟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언어 옵션을 영어라든가 중국어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나 중국어 옵션하면 역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밑에 보시면 상세 타겟팅이 있고요. 여기 찾아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온갖 정보들을 내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부모 같은 걸 한번 보죠. 아니, 재밌는가 결혼 연애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결혼 연애 상태를 보니까 기혼이냐, 동거냐, 동성과 결혼이냐, 별거 중이냐, 복잡한 연애냐, 사별이냐. 자, 이런 정보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온갖 정보들을 개더링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이 작은 소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미혼이에요. 미혼인데 미혼으로 페이스북을 갖다 1년 정도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 한 2달 사이에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 하루에 글을 2개 정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두 달 동안 보면 접속만 하고 글을 안 남겨요. 자,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뭔가 어떤 사람과 작업 중이다. 어떤 이성과 작업을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작업을 시작하면서 내 정보를 노출을 갖다 극도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2달이 지났어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울한 길이 올라오면 뭐라고 판단할까요?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자, 이제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통해서 머신러닝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자, 이제 우리는 타겟팅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루이비통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비통 선택하니까, 자, 루이비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된 거죠? 200만 명에서 19만 명 정도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루이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추천을 한번 눌러보세요. 추천을 눌러보면 구찌, 프라다, 버버리, 에르메스는 격이 다르니까 넘어가고, 지방시, 그냥 팬디 그런 걸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죠? 44만 명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도달 범위는 한 20만 명 내외가 타겟팅하기 제일 좋은 그 숫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처럼 한 40만 명 돼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가설을 실험하려면 보면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옵션을 갖다 조정하는 게 또 추천드리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자, 노출은 자, 이걸 갖다 어디에 노출할 거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출리티 수정은 밑에 보시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이 페이스북 서비스 내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노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누구 거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거예요. 페이스북 건데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샀을 때 인스타그램 광고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고 서비스를 따로 개발 안 하고 여기다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것도 이게 체크돼 있으면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나가는 거고요. 자, 인스타그램 광고 나갈 때는 이 컨텐츠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페이스북에는 광고가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서비스마다 서비스 그 메시지에 대한 톤 앤 매너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용 컨텐츠 톤 앤 매너와 인스타그램 컨텐츠 톤 앤 매너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이 두 군데에 노출하겠다라는 건 오퍼레이션은 쉽지만 광고 효과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 메시지 만들 때는 페이스북용 따로 인스타그램 따로 만들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인스타그램 체크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면 이제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뭐냐? 페이스북이 모바일 앱들과 제휴를 한 거예요. 모바일 앱들과 제휴해서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모바일 앱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제휴한 모바일 앱에 여러분이 광고가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가 노출되고요. 요 녀석은 보면 그냥 체크한 상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면 요 녀석은 그냥 실험해봐도 괜찮으니까요. 실험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자, 여러분이 광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 특정 모바일 기기 운영 체계. 자, 이건 왜 제공할까요? 여러분이 광고를 제공하는데 앱 광고 때 내가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안드로이드 앱만 개발했어요. 그게 iOS에 노출되면 낭비겠죠. 그럴 때는 내가 안드로이드만 선택하면 되고요. 내가 iOS 앱만 개발했으면 iOS만 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모든 모바일 기기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자, 광고가 노출되는데 여러분이 동영상 광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동영상 사이즈가 500메가짜리 동영상 광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자, 그게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 휴대폰에 딱 클릭했는데 나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마케팅일까요? 디마케팅일까요? 다시는 안 사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도 중학교 때 그 보면 뭐 500메가 뭐 1기가 그거 갖고 벌벌 떨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생각한다면 여기서 반드시 동영상 광고라면 이 체크는 반드시 해줄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반 텍스트나 이미지 광고는 상관없어요. 일반 텍스트나 이미지 광고 정도는 그건 충분히 고객이 허용을 해요. 근데 동영상 광고에는 반드시 이 체크를 해주는 매너를 갖고 있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유저 컴플레인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한번 보고 여기서 저희 그 용량이 와이파이 용량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리고 밑에서 이제 최적화 계제는 저희는 이제 도달이 할 거고, 자, 보면 빈도 한도를 어떻게 하냐? 7일마다 1회 노출할 거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1일마다 몇 회 노출할 거냐, 이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짧게 하니까 여러분 1일마다 예를 들어서 한 2회 정도까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험하는 것들 한 일주일 정도 실험을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1일마다 노출 2회라든가 뭐 1회라든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입찰 전략은 자, 보면 청구 기준, 노출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뭐 입찰가 한도 설정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지금 하지 않고 그냥 페이스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진행할 때는 내 예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노출 1000회당 얼마까지 할 거냐 그런 걸 갖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그냥 페이스북한테 맡기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 광고 세트가 끝났어요. 광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닫기 눌러주세요. 닫기.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자, 광고 세트 1, 20대 여성 가방 관심사 나왔죠. 자, 그러면 20대 남성한테 내가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녀석은 다시 좌측 상단에 만들기 있죠. 만들기를 클릭하면 광고 세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보면 저만 한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광고 세트를 딱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고 세트가 나오고, 광고 세트 이름은 저는 이제 광고 세트 2, 그 다음에 20대 남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기술 관심사라고 해서, 자, 이 부분 광고 건너뛰기 하고 여기 임시 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요 녀석이 그대로 뜨죠. 어떻게 해주면 되죠? 요거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서울이고 20대 남성 그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건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했던 걸 그냥 반복 작업하는 거예요. 요 녀석은 여러분 타겟 오디언스에 따라서 광고 세트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뭐라는 거죠? 실험 대상이 1차적으로 고객, 마케팅은 제가 사요소가 고객, 우리 제품, 그 다음에 메시지, 채널이에요. 자, 보면 우리가 실험에서 우리가 실험을 고정한 건 뭐냐면요. 자, 제품 서비스는 못 바꿔요. 제품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광고를 하겠다면 제품 서비스를 가상 이미지로 그냥 실험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품 서비스라는 걸 다시 바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겠다면 동급밭에 있는 어떤 제품을 갖고 여러분 광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널은 지금 못 바꾸는 거. 원래는 이제 마케팅에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할지, 네이버 광고를 이용할지, 구글 애드워즈 광고를 할 텐데, 우리는 채널은 페이스북 고정인 상태고요. 자, 실험의 대상은 고객이 여러 번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이 20대 여성이냐 20대 남성이냐. 두 번째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메시지에 과연 이 사람이 반응할 거냐 반응하지 않을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뭘 실험한 거죠? 광고 세트를 실험한 거죠. 광고 세트는 다른 말로 고객을 실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여러분이 만든 광고 세트 1을 체크하시고요. 광고로 가보겠습니다. 광고. 자, 광고로 가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광고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그럼 광고 이거 체크를 하시고 이제 UI가 조금 익숙해지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를 선택하면 이번에는 광고를 만들면 됩니다. 자, 광고도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실험하고자 하는 광고에 대한 컨셉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 일을 이거 보면 여성 모델을 내가 여성 모델에 대한 반응을 테스트할 거냐, 남성 모델을 테스트할 거냐, 아니면 정물을 테스트할 거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는 걸, 아니면 이걸 카드뉴스라고 표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광고에 대한 어떤 컨셉을 여기다 네이밍으로 반영시키는 게 좋습니다. 반영시키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광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지 또는 동영 광고. 자, 보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광고 형태는 자, 지금 보면 이미지 하나짜리냐 아니면 이미지 여러 개짜리냐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에 따라서 이미지 하나짜리냐 이미지 여러 개짜리냐 그걸 만들 수 있고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미지 하나짜리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미지 하나짜리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 개짜리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이미지만 여러 개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하나짜리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자,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 이미지는 자, 일단 전 혹시 여기 남은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삭제하고요. 자, 이미지 삭제 후에 보면 이미지 선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이미지 선택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지를 처음부터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이미지 업로드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클릭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쪽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를 포토샵 같은 걸 제작했다고 했을 때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미지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모음. 이걸 한번 여러분이 클릭을 해보세요. 이미지 모음. 자, 이미지 모음을 클릭하시면 이쪽에서는 보면 셔터스탁이라는 서비스랑 페이스북이 제휴를 해서 이미지를 갖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자 모델이니까 저는 여자 모델 선택을 해볼게요. 여자 모델 입력하니까 보면 여자 모델 이쪽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핑크 좋네요. 자, 이거 일단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니까 어떻게 나오죠? 이런 이미지 나오죠. 저랑 똑같은 이미지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실습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남자 모델이든 어떤 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문구, 여기다 광고 문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 보면
광고할 URL 입력하세요. 웹사이트 URL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URL은 뭘 입력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보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뭐 동구밭이라든가 그 URL 갖다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다는 지금 편의상 저는 그냥 masocampus.com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masocampus.com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구밭이니까 동구밭 URL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게 뭐 실험하기 되게 좋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 같은 서비스가 있다면 여러분 블로그 같은 걸 여기다 입력해서 광고하셔도 됩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고요. 자, 링크 표시. 여기 링크에는 뭐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걸 입력하고요. 그래서 링크는 보면 그냥 뭐 masocampus.com으로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따따따가 없이 masocampus.com으로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은 광고 제목. 자, 뉴스피드 링크 설명. 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고가 그냥 어떻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광고라고 하는 게 좌측에 있는 광고 문구가 나오고 이 이미지는 내가 선택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우리 URL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고 제목과 뉴스피드 링크 설명이 나오죠. 근데 유저에게 신뢰도를 주려면 혹시 동구밭을 그대로 광고한다면 이 링크는 동구밭 링크를 그대로 써주는 게 신뢰도 면에서는 더 좋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그런 부분은 보면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 자, 행동 유도 버튼이라는 게 있고요. 행동 유도 버튼이 만약 여기 보면 뭐 구독하지나 더보기를 입력하면 여기에 행동 유도 버튼이 나옵니다. 근데 행동 유도 버튼을 입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유저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제일 추가적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럴 때는 버튼을 갖다 표시하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 우리는 그냥 도달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버튼을 없애고 광고하는 게 도달에는 더 좋습니다. 유저한테 바이어스를 주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는 기본 레코멘드는 행동 유저 버튼은 없이 도달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실험을 하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그래서 블로그에다 되게 멋진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유저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블로그라든가 이 행동 유저 버튼을 만드셔도 돼요. 뭐 근데 편하게 하려면 그냥 이 보면 없는 걸로 진행하는 게 편하게 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면 광고가 끝이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요. 여기 보면 다시 닫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눌러보고요. 그냥 닫기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광고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광고도 추가하려면 다시 만들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만들기 하면 이번에는 자, 기존 필드는 광고 캠페인 이거 사용하고 기존 광고 세트는 여성 가방 관심사 이게 그대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광고 건너뛰기가 아니라 새로운 광고 만들기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광고 2 보면 여기 남성 모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임시 저장 눌러보도록 할게요. 임시 저장 누르면 자, 새로운 광고가 나왔어요. 새로운 광고가 나왔고요. 그러면 새로운 광고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이미지 일단 삭제하고요. 다시 이미지 선택하고 요 녀석은 이미지 모음에서 이번엔 남성 모델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배경 색깔이 파란색이 마음에 드네요. 배경 색깔을 보면 파란색으로 이게 보면 전형적인 보면 색상 코드인 것 같아요. 뭐 여성은 이 보면 핑크핑크를 좋아한다. 남성은 블루블루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그냥 저는 그냥 테스트 그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선택을 했고 밑으로 보면 자, 여기 보면 광고 문구도 똑같이 광고 문구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 URL 추가를 하면 웹사이트 URL을 여러분이 필요 없다면 안 써도 돼요. 웹사이트 URL 추가도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유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이겠다면 웹사이트 URL 체크해서 아까처럼 하셔도 되고요. 난 그것도 안 하겠다면 웹사이트 URL 체크하지 말고 입력 안 하고 광고 사용해요. 그 이유는 지금 이게 도달 광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웹사이트 URL 추가를 안 하니까 입력 가능한 정보 필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체크하고 여기다는 그냥 똑같이 따따따죠. masocampus.com 하고 보면 masocampus.com 하고 광고 제목 뉴스 피드 링크 설명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면 닫기 선택하면 뭐 광고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 보면 제가 지금 광고를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죠? 남성 이미지, 하나는 여성 이미지.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광고가 보면 만약에 저희가 집행이 된다면 누구한테 노출될까요? 이 2개의 광고는 이 서울에 있는 20대 여성. 아까 우리 남성한테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남성한테 노출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 세트를 남성을 선택하는 광고 세트가 만들어져야 남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때 남성한테 내가 소구하는 이미지는 다른 거라면 다른 걸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끝나면 자, 검토 개시 누르면 이거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걸 누르면 실제 이제 광고 비용이 집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우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아까 그 보면 교수님이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를 주신 건 실제 마케팅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참고 그 마켓 리서치를 한 거고요. 이 사람들 참고해서 마켓 리서치를 한 거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건 목표 고객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목표 고객 다 선정돼 있는 상태죠. 나름대로 해서 동구바사는 그게 바로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 고객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치 제안 및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문구를 만들어서 소구를 하는 거예요. 문구를 만들어 소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면 고객 페르소나에 맞는 페이스북 광고를 만들어 본다. 짧은 슬라이드나 카드뉴스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클릭류 임프레션, 라이크, 쉐어 같은 걸 가지고 자 보면 도달이니까 가장 여러분들한테 고객 반응이 높은 여러분의 전략적 KPI는 뭘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클릭이라든가 임프레션이라든가 라이크, 쉐어 이쪽에서 가장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쉐어가 가장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쉐어 보면 이거 갖고 보도록 할게요. 자 쉐어 자 쉐어는 언제 고객이 쉐어가 일어날까요? 광고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한테 어필을 많이 어필했다면 공유가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만들면 여러분 광고 집행 되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비자였을 때 어떤 광고가 떴을 때 광고를 공유하는 행동 과연 하나요? 안 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지표는 뭘까요? 라이크가 되겠죠. 라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광고인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 임프레션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노출수 얼마 많이 도달했냐 그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도달할 때 어떤 광고가 여러분이 많이 테스트를 했다면 남성 모델이 더 많이 도달했냐 여성 모델이 도달이 됐냐 두 관행에서 인게이지먼트는 라이크나 쉐어를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 더 인게이지먼트가 높냐 그랬을 때 어떤 고객이 높냐 그런 걸 판단해 보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페이스북 광고 집행하는 방법은 이해가 되셨죠? 혹시 지금까지 질문들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지금 한 10분 정도 쉬고요. 제가 10분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